길어서 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는 아마 우리 치과에 우리 종사하시는 진료 보조 업무에 또한 간호조무사님도 계시고 치과 위생사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치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개원이가 거의 17,000개 조금 넘을 거예요. 25,0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 의사 수가. 근데 뭐 아시다시피 다 아실 거예요. 너무 괴롭다. 직원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런 게 지금 전국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번 선거에 아마 각 캠프에서도 가장 핫 이슈로 떠오른 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그게 아마 가장 핫 이슈고, 다음 집행부가 우리 취업집행부가 또 탄생을 하더라도 이 문제에 모든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위생사 1년에 5,000명 정도가 나오는데요.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도 많이 부족해요. 현장에서는 뭐 절반 정도, 36,000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뭐 복지를 더 향상시켜드리고 또 월급도 또 많이 좀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제 최저임금도 지금 많이 오르는 상황이 돼가고 있고, 그 문제도 또한 복지 문제도 예전에 비해서는 사실 많이 좋아지고 있고, 우리 원장님들도 치과에 계신 원장님도 가능하면 많이 드리려고도 생각하고, 이왕이면 복지도 개선을 시켜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뭐 두세 달 가도 이력서 하나 들어오지 않는다는 불평을 하고 있으셔서요. 어떻게 하든 이 문제는 꼭 해결을 해야 되겠다. 저도 꼭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각 캠프마다 정책마다 아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캠프 또 보조 인력 간담회를 하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또 누가 실현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것도 비교 분석을 통해서 회원들한테 잘 전달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치과 위생사분들도 현실적으로 그 진료 보조 업무는 또 간호조무사 측에서는 간호조무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위생사,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 쪽에서는 또 간호조무사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거는 다 불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회원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접점을 찾아서 반드시 뚫고 나가야 되는, 이 문제를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간호조무사협회에서 또 서울시 간호사회 간호조무사의 회장님이 또 나오셔서 또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방안도 말씀을 해 주실 것 같고요. 또 우리 정책팀에서도 또 충분한 설명을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보시고 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현 서울시 간호조무사회 회장님이신 우리 곽지연 회장님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회장 겸 서울시 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이고요. 치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곽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발표하기 전에 사실 저 때 이번 2015년 의료기사법이 개정될 때 보건복지부에서 TF팀을 개설해서 치과의사협회, 또 치과위생사협회, 저희 간호조무사협회, 보건복지부 4개 단체가 모여서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를 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루어진 건 없이 TF가 끝났고, 사실 저희 간호조무사 입장에서도 그 다음 집행부가 생기면 또다시 TF팀이 열려서 언제든 이런 인력 문제가 해결되고 어떻게든 조금 지금 현장 분위기가 좀 잠재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너무 이런 논의가 없어서 굉장히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치과에서 27년째 근무하고 있는 치과 간호조무사입니다.
저희 간호조무사들은 현재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으로 한 75만 명 정도가 배출되어 있고요. 현장에서는 20만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에서 지금 실제 근무하고 있는 숫자는 한 18,000명 정도. 그래서 전체 간호조무사에서 한 10%도 미치지 못하는 인력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간호학원에서 1520시간의 교육을 이수 받아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1520시간 중에서 이론이 740시간, 또 실습이 780시간이 있는데 그중 치과에 대한 그 이론은 740시간 중에서 25시간밖에 없고 또 실습은 거의 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험 문제 또한 100문제에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간호학원에서 여러 가지 사실 간호조무사들이 메디컬 쪽으로 지금 거의 한 80% 90%가 다 메디컬 쪽에서 다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근무 요건이나 근무 환경이나 여러 가지 급여 문제나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치과에서 근무하는 게 굉장히 행복합니다. 치과는 근무 요건이나 여러 가지 원장님들의 마인드들이 일반 메디컬 쪽 원장님들보다 조금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연봉이나 이런 것들도 우수하지만 이렇게 치과에 대한 교육 시간이나 실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치과에서 실제 가서 근무할 때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좀 떨어지는 이런 현실이 있어서 치과를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기사법이 시행이 되면서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법에서 시행돼서 정한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서 정한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자 업무에서 불법 업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지금 현재 치과에서 의원이나 뭐 병원급에서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두 직종이 다 같이 근무해야지만 각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치과위생사만 있는 병원도 무수히 많고 또 간호조무사만 있는 병원도 무수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현장에서는 치과의사 또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모두가 범법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인력난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에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구강보건협회 세 개 단체가 이렇게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 인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거 처음에 만들 당시에는 외국에 있는 사례를 도입을 해서 치과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신 그 간호조무사들에게 여러 가지 일정 정도의 교육을 시키면 예를 들면 의료기사 치과의생사들이 하는 업무 중에서 일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업무를 하나씩 할 수 있게끔 아마 이렇게 하는 제도를 만들고자 아마 실제 그렇게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를 시작을 하였으나 현재 지금 이런 것들은 거의 의미가 없는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도 보면 2009년도에 시행했는데 총 지금 549명의 합격자밖에 배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 시험에 응시하는 치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 실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 일반에서 근무하는 그 간호조무사하고 똑같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걸 따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다음에 저도 지금 구강보건협회 임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지금 현재 지금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협회 차원에서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지금 간호조무사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 있는 간호조무사들 중에서 또 치과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 중에서 일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이나 일정 그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합의를 하여서 거기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는 또 그 업무 범위를 조금 넓힐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신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첫 번째로 제안합니다. 실제 저희 지금 간호조무사 중에서는 방문 간호조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정 3년 이상 임상 경력을 가지고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이 70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실제 방문 간호 지시서를 가지고 혼자
그 가정 방문을 통해서 거기서 진료 및 여러 가지 간호의 파트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 비슷한 사례를 보면 이제 사회복지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도 지금 1급, 2급으로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또 사회복지는 1급, 2급으로 하되 또 정신 또는 의료 또 학교에서 영역별로 지금 또 사회복지사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보건복지부의 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의 기간에서 일정의 시간을 이수하면 더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금 저처럼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간호조무사들이 그냥 경력만 20년 됐다, 30년 됐다, 업무 범위를 그런 분들한테 더 많이 하겠다 이런 말씀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정한 교육을 충분히 받고 그것에 또 시험에 응해서 그게 통과가 되면 업무 범위를 하나씩 늘려가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저처럼 27년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와 또 이제 1년 된 간호조무사와 업무가 너무나 동일하고 하다는 것은 그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학원에서 치과 파트에 대한 이론이나 실습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타 단체에서 말하는 것처럼 간호조무사의 전문성이 너무나 떨어지는 것은 저 스스로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예 양성 단계부터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앞서 1520시간 중에서 거의 지금 한 80% 이상 이걸 다 지금 메디컬 쪽을 저희가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배출되고 있는데 그것을 뒤집어서 치과에 대해서 80%를 이론과 실습을 하고 나머지 한 20%나 뭐 한 25% 정도 이 정도는 그런 기본 간호에 대한 것들을 이런 걸 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을 해도 치과에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양성 단계부터 치과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것을 제가 두 번째로 정책을 제언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할 수 없고 당연히 의료법이 좀 어느 정도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사실은 여러 가지 시간적인 것도 많이 이렇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을 개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서 말씀드린 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로서는 첫 번째를 조금 더 빨리 좀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은 사실 다른 병원에 비해서 근무 환경이 굉장히 좋은 병원입니다. 청년내일도 되고 시간 연월차 수당도 여유 있게 되는 이런 병원인데도 그럼에도 지금 치과의생사 부인은 1년치 하고 있습니다. 또 간호조무사들이 저희가 이제 스텝이 10명 있는 병원인데요. 간호조무사들이 3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한 명씩 지금 다 그만두고 다시 급여가 좀 많이 차이 나더라도 메디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어느 정도 역량이 뛰어나서 인상체득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도 실제 요즘 이제 범법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환자가 제가 누가 고발을 당할지 모르는 이런 현실에서 치과에서 근무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또 치과 간호학원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치과에 대한 메리트를 계속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늘 똑같이 얘기하시는 것은 치과에서 근무하면 불법이잖아요. 급여 20만 원, 30만 원 저 받더라도 불안해하면서 현장에서 근무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해결해 주시기를 제가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로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보조인력 간담회라고 나와 있는데 현장의 치과에서는 치과의생사나 간호조무사가 굉장히 중요한 인력 중에 하나입니다. 원장님들에게는 맞죠? 네. 그런데 사실 저희는 보조인력이라는 말보다는 사실 실무인력이라는 문구를 더 써주신다고 하면 그냥 보조라면은 꼭 제가 하는 업무들이 조금 이렇게 조금 낮아 보이고 실제 실무 업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의생사나 간호조무사나 모두 보조인력이 아닌 실무인력으로 인정해 주시면 아마 근무하고 있는 또 이렇게 여러 직종들이 또 사기가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 훨씬 더 듣기도 좋고 부르기도 좋네요. 예, 이제는 우리 예스캠프 정책팀의 우리 팀에서 발표를 하겠는데요. 저는 서울시 치과의사회 실무이사였던 우리 김성남 원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성남이라고 합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박영석 협회장 후보님께서 3년 전에도 출마를 하셨고 그때도 보조 인력 구인난이 심각해서 실무 인력 구인난이 심각해서 이런 실무 인력 간담회 세미나 같은 것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공교롭게도 3년 전에 그 자리에 다시 서서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한쪽 마음으로 좀 많이 안쓰럽고 아깝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제 해결된 게 거의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된 느낌들이 많아서 치과계에 정말 커다란 난제가 아닌가. 근데 거기에 대한 해법들을 제시를 하고 하는 과정들이 이럴 때일수록 해결되지 않는 이런 난제일수록 좀 더 꼼꼼하게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들이 들고 이런 구인난에 편승을 해서 조금은 회원들의 눈가귀를 가리고 혹은 현혹적이면서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표를 끌어들이려고 한다라는 이런 공약들이 나오는 것들은 철저히 이번 선거 때는 좀 우리들이 막아 세워야 될 것 같고 회원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선택하실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이 보조인력 구인난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소위 회원들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실체 그리고 허와 실, 팩트 이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양이 워낙 방대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그래도 모든 세미나라는 게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이야기들은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하고자 하는 말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0년 전에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변해도 구인난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은 굳이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네. 서울시 치과의사회 대상 설문조사를 했는데 구인 중인 분들이 거의 70% 가까이 되고 또한 거기 걸리는 시간 또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응답이 있는데 이 자료 자체도 벌써 오래된 자료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조인력 수급의 문제는 배출되는 보조인력의 숫자를 늘리면 해결된다라는 원칙하에 모든 협회의 정책들이 여기에 관여해서 배출인력 확대에 매진을 한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치의생과는 2004년도에 43개 대학에서 82개 대학, 입학 정원도 3,210명에서 지금 5천여 명이 넘는 입학 정원이 늘어나게 됐죠. 하지만 치의생과 면허자 수는 뭐 지금 6만 6천 명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8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현업 종사자 수는 거의 퍼센테이지 비율은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때도 한 40%도 안 된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게 10년 후에는 이 똑같은 추세를 본다면 이제 10만 명이 배출이 된다고 했을 때 4, 5만 명 정도만 현직 종사자 수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피로 치과 위생사 수를 저희가 봤을 때 치과 의사 수는 10년 후에 벌써 3만 명, 3만 7천 명 가까이 될 테지만 피로 치과 의사 수는 거기에 대비 1인당 2.5에서 3명이라고 했을 때 7만 5천에서 9만 명이 돼야 된다는데 44%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10년 후에도 위생사가 이만큼 숫자들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치과의사의 배출 인력을 늘리는 것은 더 이상 해법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인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즉 배출되는 보조인력의 숫자 문제가 보조인력 수급의 문제하고는 직결되지 않는다. 이유를 따져봤더니 치의생사의 짧은 근속기간, 그 다음에 경력 단절, 그 다음에 유휴입니다. 예, 잘못 썼습니다. 유휴 인력의 낮은 재취업률들이 그 원인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업 종사자율을 낮추는 원인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보조 인력 구인난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문제는 불법 위임 진료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위생사의 쏠림 현상이라든지 있더라도 한쪽으로 몰려서 결국에는 실제로 구하고 싶은 위생사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겠죠. 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2015년도 우리 박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개정령 안에 있어서는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와 불소독포, 구강질환 예방과 위생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들, 임시충전, 부착물 제거, 이렇게 치아 번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제거들이 추가가 됐던 상황이었었죠.
자, 그런데 간호조무사법도 의료법도 개정이 됩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로 간호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고, 또한 그 즈음에 통합 간호 인력에도 간호조무사가 들어갈 수 있는 법들이 통과가 되면서 메디칼 쪽으로 간호조무사가 들어갈 수 있는 문호들이 훨씬 확장이 되었던 상황인 거죠.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이제 치과 의사의 일은 이제 의기법이 통과가 되면서 훨씬 더 이제 안정화되고 정해져 있다라면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더 이제 위축되고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게다가 그 상황에 맞춰서 메디칼 쪽에서는 문호가 늘어나니까 오히려 치과 쪽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의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 그리고 근무하더라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좀 전에도 박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간의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나눠지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즉 의료기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치과의정사의 업무 범위와 의료법에 규정되는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가 서로 간에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유권 해석하거나 명문화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근데 모든 치과에서 간호조무사하고 치과의정사가 동등하게 같이 존재하는 게 아니죠. 밑에 표에서 보시면 혼합근무가 37%지만 그 외에 단독으로 존재하는 비율이 벌써 54% 정도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법률적인 충돌 문제들은 항상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죠. 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 마음들도 이제 각각 이러고 있습니다. 치과의사 선생님들은 단순 진료 보조 인력이 활용되고 있는 현실이 근속연수도 짧고 재취업이 낮아서 결국 현업 종사를 낮추고 있는 배경이다라고 하면서 치과의사 선생님의 불만도 드러나고, 또한 치과 간호조무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열차가 오래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만족할 수가 없겠죠. 이런 불만들을 항상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해결에는 계속 미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고유한 업무에 전념하지 못해 불만인 치과 이생사 선생님들, 그다음에 능력에 비해 일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되어 있는 치과 조무사 선생님들, 부족한 진료 보조 인력을 구하지 못해 불만인 치과 의사, 이 세 개의 불만 덩어리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는 것들이 항상 숙제인 것이죠. 자, 보조 인력 부인난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일단은 예스캠프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불법 위임 진료를 막는 단계적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치과 전담 간호종사 제도의 법제화를 만든다. 무보조 진료 장비 개발과 보급화에 노력한다. 치과위생사 입학 정원의 증원과 함께 배출 인원의 재조정을 실시한다. 첫 번째, 단계별 위임 진료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단계별이라고 하는 걸 쓴 이유는요, 우리 스스로의 자성과 자각, 치과계의 자성과 자각이 기초가 돼서 스스로 바뀔 수 있는 기회들을 일단은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인 것이고요. 위임 진료의 폐해는 엄청난 형사처벌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젓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불법 시술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치과위생사의 쏠림 현상과 위생사 수급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또 하나는 인건비 상승의 또 원인들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절 방안으로는 첫 번째, 지금 시범사업 중인 자율평가제, 전문가 자율평가제를 통한 치과의사 스스로의 자정작용을 유도하고, 또한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서 위임 진료 자체가 나쁘다, 불법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치과 의사 수 대비 치과 보조 인력, 실무력이 많은 의료기관을 실사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국민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라는 것들이 저희들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 제도의 법제화는 앞서 곽지연 회장님께서 말씀을 자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러한 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959년에 치과 내 보조 인력은 치과 의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68년 뉴델리 구강보건진료 인력의 양성과 활용에 관한 세미나에서는 구강보건 분담 인력을 진료 분담 여부에 따라 구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치과 진료 전무사와 치과 위생사 과정을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기간을 구강진료 조무사는 1년의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치과위생사는 2년에서 4년의 교육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치과 내 보조 인력 제도의 역사를 보면 예전에는 67년 이전엔 간호사,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 그 다음에 77년에 치과위생사 제도가 처음으로 생기면서 이 치과 내에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이렇게 보조 인력으로 있게 됩니다. 이 역사를 보면
보건보조 조무사제도라고 해서 2001년도에 시행을 했었지만 위생사협회에서 반발로 무산이 된 경우가 있었고, 앞서 곽 회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2009년도에 치과전문 간호사 조문제도가 시행됐습니다. 539명이 배출됐었다 그러죠. 하지만 정확하게 치과대로 인력 유입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죠. 여러 가지 치과내 보조 인력 제도의 역사에서 보면 이 법의 규정들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즉 메디칼에서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모든 의료법에 한결같이 규정이 되어 있지만 치과에서는만 유독 의료기사법에 치과 의사선생님, 그 다음에 의료법에 간호조선생님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 범위야 이런 역할에 대한 충돌들이 항상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치과 간호조무사 제도에 대한 설명들을 할 건데요. 현주소,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은 아직도 이렇게 많습니다. 234개소, 17,656개소. 실제로 진료 인력 현황을 보면은 치과 의사 선생님이 33,000명, 간호조무사님이 17,000명. 하지만 치과 진료 영역이라는 진료 행위의 특성은 업무 강도가 높은 행위 치료이고, 또한 진료 보조 인력 한 팀을 이루어 무광 진료를 해야만 하는 특성이 있겠죠. 밀착 진료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 일반 메디칼에서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원거리 근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진료 보조라면 치과에서 이루어지는 간호조무사나 치과의사 선생님들은 아주 밀착 진료라고 저희들이 구분을 할 정도로 근거리에서 저희가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간호조무사 제도의 필요성은 이렇듯 밀착 진료 보조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이런 밀착 치과 진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치과 진료 보조 인력이 배출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치과 의사 선생님은 두 가지 역할들을 함께 수행하면서 주 역할인 보건위생관리와 보건보건교육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 생기고, 또한 간호자원 선생님들은 치과 진료의 특성 및 밀착 진료 보조 행위에 따른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서 치과 치료 보조 인력을 기피하는 영향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의 경우 치과 의사의 직무 특성과 진료 영역의 확대로 치과 조무사 제도, 덴탈 어시스트 제도하고 덴탈 하이지니스트 제도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죠. 이것은 WHO 공고사항하고 비슷한 겁니다. 치과 조무사 제도는 치과 의사 제도보다 먼저 시행이 됐다고 하죠. 이런 양성 제도가 저희 나라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간호조무사 양성의 시급성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겠죠. 부인하는 여전합니다. 의사 1인당 보조 인력은 3.8배지만 치과의사는 보조 인력이 2.2명으로 보조 인력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 심각함은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부진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성 체계로는 치과의 부인날이 조기에서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거죠. 나라에서는 교육비 과다로 국비사는 점점 늘어나지만 실제로 치과로 유입되는 보조사, 간호보조사의 인력들은 현재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과 진료 보조에 특화된 직군이 필요하다는 거고, 일선 현장의 투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치과 진료 보조 인력이 빨리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간호조무사의 법적 근거는 의료법 80조 2항에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업무는 말씀드렸다시피 간호보조 업무와 진료보조 업무입니다. 그 양성 과정은 좀 전에 박 시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양성 과정에서 치과 관련된 부분은 25시간, 아주 미비하죠. 740시간에서 25시간 극히 미비하고요. 실제로 100문제 출제 문제에서 한두 문제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습은 치과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즉 치과에서 진료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간호조무사가 실제로 조무사 시험 학원에 다니고 실습을 하고 난 다음에 치과로 바로 들어와서 진료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커리큘럼과 실습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훈련을 또 받죠. 근데 훈련 받는 학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전국만 하더라도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를 이렇게 양성하는 학원이 창과 된 이렇게 두 군데 정도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창 간호조무사 학원, 된 간호조무사 학원이 실제로 그런 실습생을 모집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제가 봐서 둘 중에 한 곳은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치과진료 보조 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부적합하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교육 내용이 극히 미흡하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인당 47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됨에도 불구하고 치과 진료 보조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을 1년 동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불합리한 교육 양성 체계를 바꾸는 게 치과 전담 보조 전문사, 간호조무사 제도의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뭔가 치과에 유입이 돼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인 교육 시스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치과의료는 간호조무사를 채용해도 다각적인 방법에 의해서 재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간호조무사 제도 도입 방향은 이렇습니다. 치과의사와 한 팀이 되어 밀착 진료 행위를 수행하면서 치과 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 행위는 치과 치료의 전 과정에서 걸쳐 치과 의사의 진료 지원 업무와 긴밀히 연계 또는 중첩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진료 보조 행위의 일환으로 치과의사 지도하에 치유생사 업무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치유생사의 업무 지원 기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은 서로 간에 저희가 이제 연합체에서 협의체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어서 좀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치유상사의 업무 지원 기능에는 도대체 어떤 업무 영역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좀 전에 곽 기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무사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 중에 치과의사 선생님이 하면 안 되는 또 내용들이 있죠. 간호보조와 수술보조 업무라고 하죠. 이런 식의 법적인 충돌들이 항상 나타나고 또한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 영역에 대한 어떤 조정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저희가 봐봤는데요. 일단은 이런 법 규정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한테는 진료 보조와 수술 보조를 집어넣어주고 주사 처치 행위를 집어넣고 또한 그 밑에 사망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이나 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및 구강 방사성 촬영 업무를 제외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치과진료 치과 전담 조무사 선생님들이 불소도포, 치아 번뜨기, 임시 충전 혹은 교정용 호선의 제거, 기타 뭐 어떤 진료의 준비나 소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줄 수 있다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아니긴 합니다만 협의체 속에서 업무 영역 등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건 저희들 생각만 일단은 제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커리큘럼을 바꾸자라는 거죠. 기존에 25시간밖에 되지 않았던 교육을 340시간으로 늘리고요. 또한 실습도 50시간, 그 다음에 현장 실습이죠. 이것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치과 의료기관에서 780시간 이상을 이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훨씬 치과에서 바로 배출이 돼서 진료할 수 있는 보조 인력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훈련 참여기관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정부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일단은 기존의 그 조무사 선생님들은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자격페이라고 해서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때문에 자격페이나 열정페이에 해서 불만이 많았었던 것들을 실제로 치과병원에서는 임금을 이 정도 지급을 하자, 실습 비용으로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은 훨씬 지원하려고 하는 인력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교육훈련 과목에 있어서도 치과 진료 개요와 치과 임상 실무를 집어넣음으로써 훨씬 효율적으로 치과에 대한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시험은 현재 조무사 시험하고 같이 치러질 수 있습니다. 자격 인정 방법은 똑같고요. 또한 위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게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을 하죠. 거기에 종별로 치과전담 간호조무사라고 표시를 하는 것이고요. 기존의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치과에서 지금과 같은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치과 의상사의 업무 지원을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기존의 그 간호조무사 선생님께서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의 직종을 따기 위해서는 곽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정 정도의 교육 훈련과 뭐 어떤 면제들을 통해서라도 이게 치과 전담 치과 의상사 간호조무사로 옮길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들을 해야 되겠죠. 그것도 병행해서.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일반 간호조무사의 치과조무사 자격 취득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론 교육 과정 중 간호학 분야와 그다음에 실습 교육 과정을 면제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 것이고요. 자, 도입 기대 효과입니다. 일단 부족한 치과조무사 총 수요가 5만 명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한 3만 3천 명 정도 부족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부가적 차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라는 것이고요.
치과 진료의 질이 향상이 되면서 국민 건강 증진의 주요가 되고, 또한 치과 안의 운영의 효용성이 좀 제고가 되면서 진료 지원 및 보조 인력 관리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통해 치과 의원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해외의 덴탈 어시스트 제도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용어를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덴탈 어시스트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치과 위생사 제도와 다르게 치과에서 밀착 보조 행위를 이루어질 수 있는 치과만의 실무 인력, 보조 인력이라고 규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덴탈 어시스트는 그렇게 광범위한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저희가 이야기하는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 제도도 이걸 우리가 의원급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을 어시스트 널스라고 이야기하죠.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 선생님을 만약에 영어로 표현한다면 덴탈 어시스트가 될 겁니다. 덴탈 어시스트라는 건 어떤 광범위한 의미로서의 보조 인력의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교육을 하고 인증받고 하는 것들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자, 대부분의 9개월에서 11개월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부터 진료보조 업무가 가능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주마다 다소 다릅니다. 그리고 등급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임상실 능력이 되면은 단계별로 하는 일들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것들. 아마 광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이런 부분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특정 주들이 있죠. 텍사스주라든지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유독 교육기간이 좀 짧습니다. 네, 그래서 12주, 10일,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12주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한 이스턴식 40시간을 통해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경우죠. 각 주마다 전혀 다르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나머지 주들은 9개월에서 11개월의 교육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일부 선진국 및 일본에서도 이런 덴탈 어시스트 제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교육기간은 각각 차이가 납니다. 근데 대부분 최소 1년에서 길면 3년 정도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저희가 볼 수 있겠고요. 자,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저희가 법을 고치는 게 아니고 복지부령을 고치면 됩니다. 여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죠.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는 보건부 법정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령만 바꾸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일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치과전담 간호조무사라는 걸 여기에다 넣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새로운 직종을 저희가 새롭게 만들다, 창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기존의 간호조무사 제도에서 직종만 바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교육과정, 그다음 인증, 그다음에 관리 이런 모든 부분들은 좀 전에 나와 있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 규칙에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새로운 직종을 만드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걸 법 규정으로 이렇게 정한다라는 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자, 저희들이 이제 법률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과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규칙에 치과전담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을 반영하시 법리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의료법은 이와 같은 규정을 통하여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 자격 인정, 간호조무사의 구체적인 업무와 범위의 한계를 보건법 역경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간호조무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으로서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보건복지부 역만 바꾸더라도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이 법률 자문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법률 자문에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 기간을 만약에 지금의 740시간, 780시간, 740시간 교육과 780시간 실습의 간호조무사 교육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이수 시간과 실습 시간을 줄여서 한번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들을 만드는 건 어떠냐라는 식의 의견들을 드려봤었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16개 과목을 배우는데 740시간이었는데 치과 과목만 배우는 것은 16분의 1이면 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교육 시간이 전폭적으로 줄이더라도 가능치 않겠냐라고 했을 경우에 법률 자문은 이렇습니다. 이론과 실습 기간보다 적은 시간의 교육 훈련 과정을 거치고도 치과 전담 간호사무사 자격심에 응시할 수 있게 한다면 법 체계상의 균형성이나 기존 간호조무사 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며, 나아가 의료법 위임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의료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의료법이 인정하는 간호조무사와 별도의 직역을 창설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위법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그리하여 저희가 기존의 간호조무사 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훈련 시간과 실습 과정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좀 더 치과에 대한 교육과 실습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는 게 현실적인 타당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치과전담 간호사 조무사의 Q&A. 지금 이 내용은 뭐 덴포토나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회원분들 만나는 과정에서 나오는 저희 공약들이 오픈되고 난 다음에 질문들을 토대로 저희가 좀 작성을 한 건데요. 첫 번째, 치과전담 간호조무사, 기존 유생사와 조무사와 더불어 새로운 직종 추가로 옥상오게 될 것입니다. 그죠? 옥상오게 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기존 간호조무사의 종별 분류로 인증이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치과전담 간호조무사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일반 간호조무사가 현행과 같이 치과원에서 간호 업무와 진료 보조 행위를 가능하며 또한 시간상 형평성을 유지함으로 임금 인상 요인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호조무사를 준비하는 일반인들에게 치과를 유입할 수 있는 유인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인을 2, 3개월 교육에서 석션만 가능하게끔 하면 안 되나요? DA 제도를 실시합시다. 자,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퍼져 있는 내용이 덴탈 어시스트 제도가 일반인 단기 교육 석션 가능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맞지 않습니다. 원래 덴탈 어시스트 제도라는 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치과 위생사하고 다른 밀착 보조 행위를 하는 실무 보조 인력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덴탈 어시스트 제도가 한 3개월 정도 단기 교육을 해서 석션을 일반인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법으로 통합이 됐는지 저는 이걸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지금도 치과에서는 접수를 보거나 청소를 하는 분들은 자격 없이도 종사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지만 그 이유는 그런 행위 자체가 자격이 주어지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석션이라는 행위 자체는 치과에서 진료 보조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자격을 갖추려면 우리 의료법 체계 내에서 그 규정을 두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기 교육을 통해 치과에만 특화된 직종을 만드는 것은 현 의료법상에서는 불가합니다. 이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벌문자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도대체 미국에서 한다는데 왜 우리나라는 못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합니다.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텍사스주라고 그러죠. 그 단기간 교육으로 DL을 양사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9개월에 11개월의 교육기간을 가지고 있고 그건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치과전담 간호조무사하고 동일합니다. 미국은 직종별 면허관리 인증, 그러니까 보조인력 업무 범위를 연방의료법에 담지 않습니다. 각 주별로 각자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는 더 짧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주는 더 길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의 일부에서 행해지는 그걸 갖다가 우리도 도입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 의료법을, 우리나라의 의료법을 무시한 그런 어떤 그 정책들이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의료법 체계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치과의 가장 큰 난제 부인난 해결, 회원의 눈과 귀를 가리는 공약을 하지 맙시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제 모 캠프에 있었던 공약 발표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한국형 덴탈 어시스트 제도의 법제화, 치과 진료 보조사라고 하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친구이사하고 지금까지 이 보조인력 관련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지켜봤는데요. 단기간 12주의 속성 교육으로 석션을 하겠다는니다. 체어사이드 어시스트 석션을 포함해서 기구 소독 재료 관리, 엑스레이 필름 현상까지 한답니다. 이건 제가 그 전에도 이게 데포토에서 이야기가 흘러나왔을 때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나오는 얘기인지 어떤 법 체계에서 어떻게 규정이 되고 하는 건지를 한번 기대해 봤습니다. 근데 어제 정책 공약 발표에서도 이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진료보조사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인지 어떤 의료법 체계에서 그럼 어떤 명문화를 통해서 이걸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른 회원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의료법 체계를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서 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힘든 일이고 하니까 우리가 필요하다라면 결의대회를 하든 머리를 깎든 어떻게든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치과조무사회 박지원 회장님도 계시고 위생사회 부회장님도 와 계시지만 실제로 이런 치과진료 보조사라는 제도를 저희들이 시행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 두 직역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기
그 회장님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그 두 단체 간에 여러 가지 업무 범위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 있는 상황에서 우리 두 단체 직종을 아예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DA 제도가 지금 여기 XA 필름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료 보조 행위에 들어가 있지 않을 수 있고 그냥 단순하게 이게 그 필름 현상에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치과의생사와 간호조무사가 진료 보조 업무에 대한 걸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몇 년 전에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이제 유권 해석을 받았을 때 치과에서 환자가 이제 뭐 유사 사례입니다. 스티치아웃을 간호조무사가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 유권 해석을 받아봤을 때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는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유권 해석을 받았고 치과의사는 진료보조 업무를 진료 보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치과의생사는 되지 않는다는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두 직종 간에도 아직 지금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새로운 이 DA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아까 치과의생사 35,000명 정도 또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18,000명 정도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 즉 그 모든 직종의 특성들을 반영할 수 없는 의료법 체계라는 문제의식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의치학 분야를 각각 나눠서 의료 특성에 맞게 분리하여 명시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의료기본법이 통과되고 각각의 치과 독립법들이 만약에 된다면 저는 여기에서는 좀 전에 단기 속성의 어떤 치과 보조 행위를 하는 그런 그 보조 인력들이 나올 수 있다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직종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섹션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과만의 특성화된 부분들이어서 이건 얼마든지 거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 의료계 체계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치과전담 간호사 조무되는 제도는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서 빠릅니다. 즉 복지부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므로 신속한 제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등 간호조무사의 전문화와 세분화의 공감대를 보여온 단체와 연대를 하고 또한 그를 통해서 정보 설득을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인력들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교육과 실습 커리큘럼이 치과로 바로 투입 가능하도록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340시간 치과 기초 이론, 780시간의 치과 배움이 치과 의원 실습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금 잠재적인 법자로 낙인 찍혀 있는 치과의생사의 간호보조, 수술보조 행위들이 합법화될 수 있도록 의료기사법의 개정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만 보고도 또 어떤 부분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가 치과위생사의 영역들을 키우려고 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무사회와 이상사회에서 이 업무 영역의 충돌들은 예전부터 있어 왔던 거고 이런 부분은 서로 협의하에 지금 저희들이 빨리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간호보조와 수술보조는 공공연하게 의기법 이전에는 간호의사선생님께서 버젓이 했던 거고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로 간에 불법행위다 뭐 민원이 들어가고 했을 경우에는 뭐 저희 치과 의사들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치과전담 간호조무사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위생사협회 선생님과 조무사협회 선생님 이렇게 같이 저희가 직역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통과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치과로 유입되는 간호조무사의 수를 늘릴 수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 회장님께서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님들은 의원과 한의원에 비해서 높은 근무시간당 급여와 낮은 이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뭐 의사 선생님의 마인드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제로도 2018년도 보조인력 추계에서 보면은 주당 근무시간과 월평균 총수입, 이직 경험률이 현재의 치과원에서 낮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렇듯 치과 근무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여 유입 인력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게 치과전담 간호조무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과전담 간호조무사 제도 이야기를 너무 이제 많이 했는데요. 그 다음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보조 진료 장비 개발과 보급합니다. 임기대 무보조 장비 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어시스트 프리클리닉 치과 의료점을 개설하겠다라는 거죠. 즉 지금 알려져 있는 무보조 장비 개발은 일반적으로 이제 키오스트라 그러죠. 환자들이 직접 접수, 수납,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 등 재증명 발급까지 탑재에 대해서 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수 때의 인원들을 줄일 수 있거나 또한 요즘 보철할 때 3D 스캔과 캐드캠을 통해서
훨씬 현장에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이동식 집진기, 석션 미러, 그리고 요즘 보면은 핸즈프리 석션 기능과 라이트 기능이, 그다음에 리트랙션 기능이 같이 접목되어 있는 제품들도 나오고, 초경량 LED 라이트를 통해서 포커스를 맞춰주는 이런 라이트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아직도 좀 한계가 있지만 적극 참여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상징적으로라도 한번 1호조를 만들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단지 저희가 현장에서 보조 인력을 없앤다는 의미보다는요, 임플란트 수술도 숙련된 어시스트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죠. 보조 인력들이 업무 강도를 줄여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근무 환경을 개선시키면 훨씬 치과로 인력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어시스트 프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 또한 보조 인력 구인난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과 의생사 입학 정원 확대 및 재조정. 자, 치과 보조 인력의 인력 배출 지역과 실제로 보조 인력이 구인난이 심한 지역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즉 똑같이 84개 대학에서 82개 대학에서 5,000명이 나온다라면 이것을 좀 보조 인력 구인난이 심화된 지역에서 뭐 신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재조정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들까지 저희가 같이 공약 내에 집어넣었습니다. 경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있나요? 예, 발표보다는 일단 인사 한말 좀 있겠습니다. 특 치과위생사 협회 부회장님 됐습니다. 박수로.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치과의생사협회 부회장 이용수입니다. 네, 아니요. 뭐 오늘 굉장히 저희는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지는 않았고요. 앞에 주신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뭐 어쨌든 이제 박영석 후보님께서 준비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또 간담회 구성, 취지, 진행 방향을 보니까 어떤 방향성을 가지신지 이제 충분히 알았습니다. 예, 저희 이제 제가 오늘 이제 협회 대표로 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기자분들 이렇게 기사에 내시는 것은 조금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오늘 이제 듣고자 한 건 사실은 치과의생사 한 명의 개인으로 들었다고 봐주시고요. 후보님 이제 당선되시면 그때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간호조무사회 회장님과 지금 치의협 부회장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호조무사는 예를 들면 인상 채택이나 이런 것 자체가 좀 안 되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하나의 예고 양 단체 제가 무슨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정식 단체에서는 아마 이제 위생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나 간호조무사협회가 뭐 공식적인 뭐 회장님 분들도 아니고 아마 이게 뭐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 사항으로 자기 개인적인 입장들로 아마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 답변을 주실 수 있으면 그래도 네, 지금 금방 그 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현장에서 27년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한 개인으로 입장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질문하신 업무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5년 그 의료기사법이 개정될 때 정부에서 4개 단체가 모여서 저희가 충분히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그때 같이 하셨던 치무이사님 계시는데요. 그때 들어올 것 같아서 여러 단체가 이제 4단체가 모여서 했지만 그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간호조무사가 양성 단계에서 치과에 대한 그런 커리큘럼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아마 상대 단체에서 저희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나 저처럼 27년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그 아까의 여러 가지 브리지 코스를 분명히 제도가 있다 하면 그 능력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인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아직까지 받지 못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서 당연히 충돌되는 것들은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치과위생사들도 간호조무사도 현장에 근무해서 굉장히 잘 지내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물론 서로 범법 행위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현장에서 저희가 고소고발 당할지 환자들이 요즘 암행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두 단체가 지금 다 직종이 불안해하면서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업무는 이제 사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꼭 왜 치과위생사협회와 학회에서 그거를 해야 된다지 그거는 저는 지금 이제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현재로서 그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근데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양 단체가 많이 부딪힐 수 있는 여건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왜? 이제 이게 모든 게 자기 치과의사협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단 법인이면서 치과 의사들의 이익과 국민들한테 봉사도 물론 하겠지만 다 단체마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물러설 곳이 없어요. 현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거는 저는 국민들한테도 물어봐야 되고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해결점을 내놔야 될 것인가. 정부도 내놔야 될 해결점. 그렇잖아요.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정부한테 이 해결점을 찾아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피해자만 되느냐. 치과 선생님들 다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피해자가 돼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저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정부한테도 요구할 거고 국민들한테도 물어볼 거고 양 단체한테도 물어볼 거고 그래서 최적의 합의점이 무엇인가를 공유를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후보자분들도 분명하게 또 나름대로 자신 있게 소신 있게 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으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타 후보 입장을 혹시라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훼손을 시켰다 그러면 죄송하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저희 입장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식당은 우리며 인력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면 해야지. 자, 1번으로 이렇게 예, 하나, 둘, 셋. 파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식당으로 하시죠. 예.